2030년 XRP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가격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중심 통화가 될 수 있을까? 국가 마이너스 국가, 은행 마이너스 은행, 기업 마이너스 기업이 보이지 않는 실선으로 엮인다. 지금 우리는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정점에 서 있다. 규제 확립, 자산 토큰화 시대의 폭발, 스테이블 코인 경쟁의 가속화, 글로벌 유동성 패러다임의 전환, 잠시 정적,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동안 잊혔던 이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리플 그리고 XRP,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한 최초의 암호화폐 기업, 독자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 기관 금융 인프라를 XRPL 위에 직접 구축하려는 전략, 그리고 2030년까지 글로벌 유동성 시장의 10%를 XRP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전례 없는 도전.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코인 분석이 아니다. 2030년 글로벌 금융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XRP가 설 수 있는지, 금융기술정책 기업 도입의 모든 관점에서 정면으로 다룬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XRP는 무엇인가? 태생과 철학 확장판. 1-1. 탄생의 배경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시작. XRP는 투기용 코인으로 탄생하지 않았다. 그 시작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금융적이었다. 비트코인은 정부은행과 싸우는 철학에서 태어났다. 반면 XRP는 처음부터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가 아닌 업그레이드하려는 목표였다. 비트코인 탈중앙화 기반 반기존 금융, XRP 기존 금융 시스템 디지털화 자동화 글로벌화. 두 프로젝트의 철학적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차이가 향후 10년, 20년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온다. 1-2. 기술적 설계 은행용 블록체인이라는 목적성. XRPL의 설계 목표. 전송 속도 3초에서 5초. 초당 1,5030 트랜잭션. 수수료 0.0001달러 미만. 에너지 사용량 금융기관급 초저 전력. 2012년 출시 이후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네트워크. XRP 레저는 처음부터 은행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 암호화폐 유행의 부산물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였다. XRPL 안정성 이미 금융기관급. 이 평가는 세계 여러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다. 1-3. XRP의 목적 단순 송금 코인이 아니다. XRP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 세계 금융 결제 자산 유동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송금뿐 아니라 자산 토큰화, CBDC 연결, 글로벌 결제, 대규모 기업 자금 이동, 국경 간 청산, 스테이블 코인 기반 자동 결제. 이 모든 기능을 XRPL 하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챕터 2. 금융권이 XRP에 주목하는 이유 확장판. 2-1. 국제 송금의 문제. 1970년대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다. SWIFT의 문제점. 1일에서 5일 지연. 중개은행 2에서 6곳. 높은 수수료. 오류율 4%. 국가별 복잡한 서류. 전 세계 180개국이 돈을 주고받는 방식은 50년 동안 한 번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RP는 탄생했다. 2-2. XRP의 기능 국제 송금의 실시간화. XRP는 중개은행을 제거한다. 3초 안에 글로벌 결제를 완성한다. 비용을 극적으로 낮춘다.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와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2-3. 실제 적용 이미 쓰고 있는 국가 기업들. XRP 기반 서비스는 이미 글로벌 금융권에서 운영된다. 일본 동남아 국제 결제, 중동 인도 간 자금 이동, 미국 브라질 기업 송금, 대형 거래소 간 대규모 유동성 이동, 국가 단위 CBDC 실험 프로젝트. 아직 대중이 체감하지 못할 뿐 금융권에서는 이미 쓸 수 있는 기술로 분류된다. 챕터 3. 규제 XRP가 넘어야 했던 가장 큰 벽. 3-1. SEC 소송 XRP 역사상 최대 위기. 2020년 12월 22일 SEC가 리플을 기소. 미국 거래소 대량 상장 폐지. 가격 붕괴. 기관 투자자 이탈. 파트너십 중단. 리플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권력의 심장부와 직접 맞서는 순간을 맞이했다. 3-2. 2023 판결 역사적 반전. 2023년 7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거래소 판매 증권 아님. XRP 그 자체 증권 아님. 이 판결은 XRP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다. 3-3. 암호화폐 역사상 최초 리플의 은행 라이선스 신청. 2025년 리플은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한다. 승인될 경우 정식 금융기관, 글로벌 결제 서비스 합법 운영, CBDC 프로젝트 직접 참여, 대형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이것은 암호화폐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전환점이다. 챕터 4. XRPL 생태계 기능과 확장성. 4-1. XRPL은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다. 현재 XRPL이 제공하는 기능, 고속 결제,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AMM 유동성 자동 공급, DeFi, NFT, CBDC 결제 모듈, 글로벌 유동성 브릿지.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레이어 L1에서 돌아간다. 3-2. RLUSD 리플의 전용 스테이블 코인. 리플은 RLUSD를 통해 기업은행을 XRPL로 끌어들이고 있다. XRPL, 이더리움, 향후 솔라나 및 타 체인 확장. RLUSD XRP 생태계 유입구 역할. 3-3. 자산 토큰화 시대 XRP는 인프라가 된다. 2028년에서 2032년 사이 전 세계 금융 자산 10%에서 20%가 토큰화될 전망. 부동산, 채권, 국채, 원자재, 기업, 금융자산까지 대부분 XRPL에서 발행 유통 가능하다. 이는 XRP의 실수요 증가로 직결된다. 챕터 5. 리플의 전략 2030년 글로벌 유동성 10% 장악 목표. 5-1. 글로벌 결제 시장 장악. 송금 시장 규모 연 5.7조 달러. 여기서 10%만 점유해도 XRPL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5-2. RLUSD 생태계 확장.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그 중심에는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존재한다. 5-3. 금융기관 인수 및 은행화 전략. 히든 로드 등 대형 브로커리지 인수 추진. 리플 블록체인 은행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진화. 5-4. 2030년 목표. 글로벌 브릿지 유동성의 10%를 XRP 기반으로 만든다. 이 목표의 절반만 달성해도 XRP 가격 구조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다. 챕터 6. XRP 가격 전망 2025년에서 2030년. 2025. 긍정 2.5달러에서 3.5달러. 중립 1.5달러에서 1.8달러. 보수 1달러 초중반. 2026. 긍정 4달러에서 6달러. 중립 2달러에서 3달러. 보수 1.5달러대. 2030. 매우 긍정 금융 인프라화 성공. 10달러에서 20달러. 중립 5달러에서 10달러. 보수 2달러에서 5달러. 챕터 7. 확장 추가 글로벌 기업들의 XRP 도입 가속 금융 판도를 흔드는 시작. 7-1. 질문. 만약 포춘 500대 기업이 XRP를 대차대조표에 포함한다면? 이 질문은 지금 전 세계 금융 기술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이 XRP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회사의 재무 시스템 안에 XRP를 넣겠다는 의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유발한다. 반복적 매수 발생, 꾸준한 대규모 장기 보유, 유동성 고정시장 공급 감소,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XRP가 자연스레 채택, 즉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이 된다. 7-2. 실제 움직임. 이미 시작된 기업들의 대규모 도입. 이제 하나씩 확인해보자.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비보파워 수백만 달러 규모 XRP 도입. 5월 공식 발표. 단순 관심이 아니다. 재무결제 유동성 관리 목적의 구조적 편입. XRP 기반 결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선언. 시장의 적자는 충격을 준 첫 대형 사례. 중견 기업을 넘어서 대기업 진입 시작.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다. 트라이던트 디지털 테크 홀딩스 5억 달러 인수 계획. 공격적인 XRP 관련 사업 확대 선언. 기업 전략에 XRP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 웰지스틱스 헬스 5천만 달러 추가 편입. 연속적 XRP 매입 계획 발표. 기업 재무 전략에 XRP를 포함하는 두 번째 큰 시그널. 이제부터는 단순 도입이 아니다.
XRP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에버노스 XRP 역사상 최대 규모 10억 달러 투자 발표. 그리고 마침내 기업 도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발표가 등장한다. 에버노스의 10억 달러 XRP 투자 계획.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기업 포트폴리오 내 전략 자산으로 XRP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의 파급력은 폭발적이었다. 기업이 본격적으로 XRP를 재무 전략의 한 축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첫 인류학적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7-3. 왜 기업들은 XRP를 편입하기 시작했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글로벌 결제 비용 절감, 국경 간 송금 속도 개선, 자산 토큰화와 연동, RLUSD 기반 결제 자동화, 장기 유동성 확보, 스테이블 코인 CBDC 인프라와 자연 결합. 즉, XRP는 투기가 아닌 기업 운영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7-4. 기업이 XRP를 보유하면 시장은 어떻게 변하는가? 기업의 XRP 보유는 개인 투자자와 완전히 다르다. 팔지 않는다. 장기 보유한다. 반복적 매수한다. 수백억 수조 규모의 유동성을 잠근다. 이건 시장 가격에 구조적 상승 압력을 준다. 즉, XRP는 기업이 보유하는 순간 유동성 자산에서 전략 자산으로 승급한다. 2026만 2030년 기업 도입이 본격화되면 XRP의 가격 결정 방식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 기관국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이 된다. 내레이션 잔잔하지만 깊게 울리는 목소리.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10년 넘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리플의 거대한 도전이 있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 기업 국가 간 자금 이동, 자산의 토큰화,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미래. 그리고 그 중심에 XRP라는 이름이 자리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30년, 당신이 결제하는 방식, 기업이 돈을 움직이는 방식,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그 모든 변화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XRP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다. 금융혁명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은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본인 자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